이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 기념 춘천국제물포럼 2024 수리권과 물 배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국제물포럼 2024 공동조직위원장 김범철입니다. 오늘 춘천국제물포럼은 2003년 첫 대회를 시작한 이래 22번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신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작년부터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ILE 환경재단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경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중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전영택 강원특별자치도 수질보존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우규 춘천시 환경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장환 K워터 강원지역 협력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환 ILE 환경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균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철 춘천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으신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귀한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진장철 이사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 진장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영사와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방 우리 김범철 교수님께서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포럼에서 기조 발제를 해주시는데
국회의 허락을 해주신 배덕효 국가 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최지용 서울대 명예교수님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22년 차인 춘천국제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시민운동가뿐만 아니라 행정 담당자와 물 관련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각 기관들의 물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올해로 춘천국제물포럼이 22회째를 맞았습니다. 2003년 출범 당시 이 소중한 자원인 물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민간 관산학연의 그런 관계자들 망라해서 다 모여서 함께 물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 지식의 나눔의 장, 그리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동안 물과 기후변화, 물과 안보, 물과 정의, 물 거버넌스 등 다양한 어제들을 설정해서 큰 틀의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물 정책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리고 각 지역의 물 관련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나름 일조한 점이 있다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의 이 물포럼 대주제는 수리권과 물배분입니다. 사실 물배분입니다만 물이용과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최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화천댐 용수를 공급한다든지 전국적으로 또 댐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 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양구에는 수입전 댐 건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8월 말 금년입니다. 8월 말이면 비가 많이 올 시절인데 8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으로 재앙급수의 위기까지 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수리권 제도의 한계와 분배가 효율적으로 물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아마 그 원인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의 수리권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와 그 개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관련 법규도 많고요. 세부적 내용은 제가 다 잘 이해는 못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수리권은 민법, 하천법, 댐 건설 관리법에서 관행 수리권, 허가 수리권, 댐 용수 사용권 등 여러 개 다양하게 열거하기가 힘든 그런 걸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 이용과 관리에 관해서 서로 간의 충돌과 법적 분쟁의 원인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8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도 수리권의 기본 원칙, 개념 등이 담기지 못하였고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기본 철학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과 광역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분야보다 지역 간 양과 질의 편중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갈등이나 대립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공공재이기는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30여 년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발전에도 불구하고 물 관련해서는 큰 진전이 별로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또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포럼이 가장 중요시할 만한 그런 그 물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그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시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포럼의 대주제인 수리권과 물 배분은 우리 사회에서 물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강수계 기금 25년 성과와 한계, 이게 이제 제 첫 번 세션의 주제입니다. 이걸 필두로 해서 12개의 세션에다 각 그 세션마다 이루어지는 발제는 총 31개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물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에 관하여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결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4 춘천국제물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포럼을 통해 물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공유하시고 그리고 이해의 폭을 서로 넓히시는 그런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멋진 이 춘천의 가을 정치를 함께 즐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의 환영 응사가 있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시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제22회 춘천국제물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진장철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도민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한강수계법 개정을 이뤄냈었습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한 수자원 부족과 지역 편중이 문제시되며 수리권 제도의 확립과 물 배분 원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한강수계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육동한 춘천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은 못하시고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육동한입니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춘천 국제물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춘천 국제물포럼은 수자원의 관리와 보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주제인 수리권 물 배분은 물이 점점 더 귀한 자원이 되어가는 오늘날 더욱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은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문화,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소양 호수권 관광벨트와 상중도 호수정원 조성은 춘천을 보다 품격 있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춘천이 첨단 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기후변화 대응에도
춘천의 물자원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될 다양한 의견들이 춘천의 성장을 위한 큰 바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진장철 이사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동구 한강유역 환경청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강유역환경청장 김동구입니다.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진장철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님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정경수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지용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 국제물포럼 2024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이런 뜻깊은 행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상류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하류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강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물 공급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류와 하류, 상생의 수질 정책과 한강수계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이제 우리는 깨끗한 한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춘천국제물포럼은 유역 내 구성원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인 수리권과 물 배분 문제를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지혜를 나누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유역 내 다양한 갈등을 넘어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여 물관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리권 개선 방안을 찾는 이번 논의는 앞으로의 물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의미 있는 통찰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춘천국제물포럼이 앞으로도 물자원 관리와 관련된 유역의 협력과 교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기를 기대하며 모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K워터 오승환 한강유역 본부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승환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인장환 강원지역협력단장님께서 축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사를 대신하게 된 강원지역협력단장입니다. 2003년부터 이어온 국제물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이번 국제물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진장철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해 주신 국가물관리위원회 배덕효 위원장님, 김동구 한강유역 환경청장님, 그리고 바쁜 일정으로 방문하지 못하셨지만 축사를 보내주신 김진태 지사님과 육동환 시장님께도, 그리고 여기 계신 물 분야 전문가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한강 수계법이 제정된 지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수계를 기반으로 전 세계가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동안의 우리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계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극한의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물 분야의 오랜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와 지혜를 나누는 이 자리가 더욱 귀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안의 발전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국제 물 포럼이 개최되는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가을의 넉넉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춘천국제물포럼 활동을 작년부터 후원해주고 계시는 한국 ILE 환경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 운동을 지원해주고 계시는 한국 OGK 박수환 회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뚱맞게 기업체 오너가 이런 연단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스포츠 환경을 45년째 만들고 있는 한국 OGK의 박수환이라고 합니다. 물환경이라든지 스키 환경 그리고 오토바이 환경 대략 이런 쪽으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45년을 사업을 운영을 해온 기반에는 많은 플라스틱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은 소위 레스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플라스틱을 덜 쓰자 하는 그런 캠페인을 사내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팔아야 많이 남는 건데 적게 만들자 그러고도 이익을 많이 내자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되는 얘기죠. 제가 사업을 하는 외에 박규범 재단이라고 강원 지역 다문화 가정 애들을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로 유학 오는 베트남, 필리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자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입을 좀 해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좀 이익을 해보자는 생각이고요. 아까 소개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장학재단 외에 ILE 환경재단이라고 거창하게 그런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물포럼과 그다음에 녹색평론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운동은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 회사에서 태양광 생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타고 그리고 플라스틱 덜 쓰고 하는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주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5년간 플라스틱 덜 쓰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회사의 매출이 약 30% 늘었고 그 다음에 이익이 증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댐을 많이 만들면 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반도체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국가가 발전을 하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만은 전 그렇게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를 서울로 가져가는데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서울로 끌고 가야 되느냐? 서울에 있는 사람을 삼척 와서 살게 하면 안 되냐?
반도체 공장이 꼭 용인에 있어야 되냐? 뭐 삼척에서 하면 안 되냐? 그게 말이 되냐라는 그렇게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한번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2025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제품 개수로 얘기하면 금년에 약 280만 개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250만 개를 만들고 매출을 10% 늘리고 그리고 이익을 30%를 더 늘리자 하는 그런 경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혹시 기업 운영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만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기회는 서울에 있고 그리고 모든 걸 서울 주변에서 해야 된다는 이 발상을 깨지 않으면 그게 물 문제든 전기 문제든 그리고 이 환경 문제든 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